서울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한 주간의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그리고 부동산 시장 이슈를 알아봅니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1일 날 제5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었는데요. 네. 그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몇 건이나 됐습니까? 총 안건이 4건이었습니다. 네. 그중에 한 건은 가결이 됐고요. 나머지 3건은 보류된 사례입니다. 네. 자, 그러면 가결된 곳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네. 안건이었습니까? 1호선 온수역 근처죠. 그 구로구 궁동 237번지 일대에 주택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에서 해제하겠다는 안을 이번에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52%가 정비 예정구역 해제를 원하고 있었는데요.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이달 중으로 정비 예정구역을 해제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서울시의 출구 전략 이후에 이제 정비구역 해제하는 것이 계속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또 어떻게 개발을 또 할까? 도심 재생 이런 것이 관심이고요. 반면에 강남 대치동의 대치 우성 1차 재건축 정비 계획안은 보류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특히 이제 음마 아파트와 탄천의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네. 대치동 일대에서는 유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요. 대치동 63번지 일대입니다. 대치우성 1자 아파트로 주택 재건축 정비 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확정하려고 했었지만 이번에 보류됐습니다. 현재는 최고 14층 규모고요. 아파트 6개 동에 476가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향후 재건축을 통해서 755가구 규모로 세대수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용적률 같은 경우도 299%를 받으려고 준비를 했고 최고 35층으로 재건축을 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이번에 안건이 보류되면서 네.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보류 안건이 이 밖에도 또 있죠? 어떤 겁니까? 예, 동작구로 가보실까요? 네. 그 신대방동 600-14번지 일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대방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입니다.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경관 심의가 있었는데 이것이 보류가 이번에 됐고요. 특히 이제 용도 지역을 2종에서 3종으로 또는 준주거지로 용도를 상향해서 조금 더 높게 지으려고 했지만 이번에 안건에서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도봉동의 431-8번지 일대에 도봉 무수골 지구단위 계획 및 주거환경 개선 정비계획 변경 결정 안도 이번에 용도 지역을 이제 자연녹지 지역에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꾸려고 했는데요. 이것도 보류된 네. 상태입니다. 도봉구의 무수골은 이제 기존 주민들하고 개발하는 좀 갈등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결정이 안 되고 여기도 보류가 됐습니다. 예, 서울시의 도시건축위원회 안건부터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주택시장, 부동산시장 이슈를 보겠습니다. 뭐 최근에 가장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먼저 그렇습니다. 거래량이 얼마나 늘고 있는지부터 봐주세요. 이제 가장 비근한 예로는 이제 지난달 3월 거래량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3월 서울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사상 최대치를 돌파했습니다. 13,075건으로 지난달에 8,590건도 넘어섰고요. 실거래가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최대치였던 2006년에 11,854건도 거뜬히 이번에 갈아치웠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의 분위기는 지난해 말에 부동산 3법 통과라든지 그리고 최근 분양시장을 포함한 전월세 시장 불안에 따른 자가이전이 늘면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1월, 2월, 3월 매달 거래량이 전부 과거치의 높은 수준을 갱신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힘입어서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네. 좀 안도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워낙 요즘 전세난이 심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매물 예. 부족도 굉장히 심해졌고요. 네. 그렇다 보니 내 집 마련에 차라리 나서자 이러면서 재고주택 시장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저금리 기조도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많게는 80%에서 90%까지 높아지면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커지죠. 이런 분들이 일정 부분 대출을 껴서 내 집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골목 겨자 먹기로 집을 또 사는 그런 형국이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자, 뜨거운 곳은 분양시장입니다. 4월 신규 분양 물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4월에 전국의 신규 분양 시장은 아무래도 봄 분양 성수기이기 때문에 분양 물량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데요. 3월 대비 14,275가구 늘어난 약 56,808가구 정도가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뭐 월별 역대 최대 물량이 2007년 12월 물량을 거뜬히 돌파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3월에 아시다시피 청약제도 간소화가 있습니다. 수도권의 1순위 요건이 24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가 됐고요. 특히 4월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부분 규제 완화되면서 건설 업체들도 상당한 분양 물량을 한꺼번에 몰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이제 새 아파트 선호 현상에다가 뭐 전세난에 따른 신규 분양 시장으로 매입 수요가 유입되는 것들도 있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금리 수준이 낮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금리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건설사들도 이런 열기에 힘입어서 아마 2분기 성수기 동안에는 상당한 분양 물량을 쏟아낼 예정이기 때문에 4월, 5월, 6월까지도 물량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문제는 이제 분양 시장에 좀 관심을 갖고 여기저기 이제 경쟁률도 올라가는데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서울 지역 특별히 분양가 오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실제 그런 건설사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뭐 저도 사실은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택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를 견제할 수 있는 견제사업지가 많지 않아서 분양가가 다소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제 4월 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서울 지역 같은 경우 전면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제 폐지가 본격화될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민간 택지 중에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과도하게 높다든지 거래량이 폭증한다든지 또는 이외의 주택 거래량,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해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다시 재지정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조금 더 앞으로 시장을 살펴봐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서울 강남의 재건축 일반 분양 물량이라든지 강북의 역세권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분양가가 다소 오르지 않겠나 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대신 전반적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은 이제 거래량은 늘고 일정 부분 시장이 움직이고는 있지만 재고주택 가격이 과거보다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경기 인천 같은 지역은 뭐 공공택지 물량들도 아직 남아 있어서 민간택지와 분양가 견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좀 현명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앞으로 공급량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서 너무 고분양가로 분양한다면 좀 외면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에 그런 마케팅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기 전 마지막 분양가 상한제 적용 물량 이렇게 해서 좀 조바심을 내시고 분양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주변 시세라든지 공급량하고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분양 시장에 이제 봄바람이 분다고 해서 분양을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뭐 지역별로나 향후의 그 전망들을 좀 보면서 한 발 좀 더디게 꼼꼼히 보시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고요. 일반 아파트도 그렇고 오피스텔 분양가도 요즘 오른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오피스텔 사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매수 수요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공급 과잉 논란이 나타나면서 가격이 좀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기준금리가 지금 역대 최저치인 1.75%까지 떨어지다 보니 그나마 운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에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실질적으로 건설사들도 분양가를 조금씩 올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올해 1분기에 서울 오피스텔의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1,343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난해 평균 1,150만 원대보다 무려 한 16% 정도 분양가가 인상됐습니다. 올해 1분기에 서울 구별로 실제 평균 분양가를 살펴봐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작년보다는 가격이 다 상승했는데요. 구별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광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52만 원에서 1,640만 원으로 가격이 인상됐고요. 마포구 같이 이제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에서도 오피스텔 분양을 많이 하죠. 이런 지역도 1,285만 원에서
1,400만 원대로 분양가가 인상됐는데요. 초저리 시대에 조금이라도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좋겠지만 이게 문제가 매입 비용이나 분양가가 높게 되면은 실제 운영 수익이나 임대 수익률이 낮아지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렴한 시세, 역세권, 그리고 공급과잉이 덜한 지역을 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고르셔야겠습니다. 그러게요. 부동산 거래가 좀 늘고 부동산 값도 오르긴 했지만 1분기 서울 오피스텔 분양가가 16% 올랐는데 뭐 16% 턱도 없죠. 부동산 가격 오르는 거는 이거보다 훨씬 낮은데요. 네. 일부 조금 분양가가 오르는 게 과열로 조금 가는 것 같아요. 건설사들이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이 얼마 전에 개통이 됐어요. 네. 주변에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가격 상승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오랜만에 이제 연장선이 새로 개통을 한 거라 소유자들의 기대 심리가 좀 있죠. 네. 그래서 원래 착공은 이제 2009년 7월에 했는데요. 드디어 지난달 28일에 9호선 2단계 구간이 개통이 됐습니다. 원주, 선정릉, 삼성중앙, 봉은사, 종합운동장 2호선 환승되는 역까지 포함해서 총 이제 5개 역사가 신설이 됐는데 이 중에 이제 2곳은 환승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종합운동장까지 9호선이 연장되면서 이제 김포공항에서 종합운동장까지 거리도 물리적 거리도 굉장히 단축이 됐어요. 그래서 종전 대비 한 30분 정도 단축이 되긴 했는데 네. 문제는 생각보다 이제 지하철 역량이 많아지지 않음으로써 요즘에 이제 지옥철 논란도 약간씩 나오고는 그렇죠. 있죠. 예. 그래서 일단 소유자들의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 이제 주변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이냐 이 부분일 텐데요. 그러나 이제 안타까운 점이 지하철 교통망 확충이 예전에는 집값 상승에 가장 큰 이제 재료로 호재였죠. 활용되면서 예. 본격적인 호재로 여겨지기도 예. 했었는데 요즘은 좀 덜합니까? 요즘은 생각보다 주 재료로 인식되지는 못하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더라도 기존 주택 시장이 오르는 것보다는 이제 매매 시장보다는 임대차 가격이 현실화되는 네.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예전에는 뭐 착공 그리고 개발 계획 발표, 착공, 준공 이렇게 3단계로 가격이 오른다고 했지만 그것은 집값이 많이 급등했었던 옛날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이 인근이 상업지라든지 오피스 밀집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엑스에서 잠실 운동장 일대의 종합발전 계획이죠. 국제 교류 복합지구에 따라서 사실 이제 아파트가 수혜를 본다기보다는 상가, 네. 뭐 오피스텔 그리고 오피스 같은 여러 가지 그 커머셜 상품이 상대적으로 빚을 발할 확률이 좀 높아 보이고요. 좀 임대료가 현실화될 만한 아파트를 꼽아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봉은사역 주변으로는 삼성동 아이파크를 비롯해서 풍림 1차, 풍림 2차 그리고 레미안 삼성 1차 등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합운동장 인근으로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시아 선수촌, 우성 1차부터 3차 그리고 잠실 엘스 같은 단지도 역세권의 지역에 이제 바운더리에 속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포공항 가실 때는 쉽게 네. 이용하고 임대료도 다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하나 열렸습니다. 기존에 이제 아파트 거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은 센터장님 계신 부동산 114를 포함해서 많은 네. 곳에서 정보를 주고 계신데 서울시가 이번에 부동산 정보 광장에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이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는데 이건 굉장히 좀 사실은 알고 싶어도 그동안 알기 어려웠던 정보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올해 이제 분양 시장이 일정 부분 활성화되게 되면 가수요자들도 시장에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6개월 뒤에 분양권 전매도 지방처럼 원활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적정한 분양가에 매입하시면 되는데 네. 사실 가수요가 붙으면서 무리하게 이제 상투를 잡힐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시가 상당히 좋은 일을 했는데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을 통해서 부동산의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가격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시장 과열로 자칫 이제 웃돈을 주고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낭패 보는 일들을 좀 줄여주고자 이런 부분에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제 지난해부터 이제 미래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 떴다방들이 일종의 폭탄 돌리기식으로 분양권 전매를 높게 해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분양권을 뻥튀기 한다, 자칫 고분양가에 전매를 한다 이런 것들을 좀 막으시려면 사전에 서울부동산 정보광장을 네. 통해서 분양권 가격이나 거래량을 체크해 보시고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 서울 이코노미 부동산 114 함영진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 서울시의 정책들 그리고 부동산 시장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